화재나 폭우, 폭설, 지진 등 의외로 재난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요, 잦은 지진으로 대피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내 강아지와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떨 땐 강아지를 집에 두는 것이 안전하고 또 어떨 땐 데리고 대피하는 것이 강아지에게 오히려 안전할까요? 만약 강아지를요 집에 두고 대피해야 한다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재난 시 나의 안전과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현행법상 재난 혹은 재해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은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소유자인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행동 요령도 사실상 부처마다 제각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요 반려동물 소유자는 재난 시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은요 행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재난 안전포털의 비상대처요령 재난 대피소 지침에 따르면은요 시각장애 안내견 이외의 반려동물은요 대피소에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상황이 비교적 잦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요 2013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동반 피난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도 국가에서 운영한 대피시설에 함께 이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아직 우리의 동물복지 관련법은요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피 장소나 방법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물리적, 심리적 준비를 해둬야만 합니다. 우선 재난 상황 시에 각 상황별로 강아지를 집에 두고 잠시 몸을 피했다 돌아와야 할 상황인지 지진이나 홍수, 화재와 같이 강아지와 함께 긴급히 대피해야 할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먼저요 강아지를 집에 두고 탈출해야 할 상황에서 준비할 것들은요 화재나 지진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단수나 단전 같은 집은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라면은요 그리고 3, 4일 이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요 일단 여러분만 먼저 몸을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피시설은요 동물의 동반이 불가능하고요 또한 대피시설 자체가요 강아지에게는 그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급박하지 않다면은요 오히려 강아지에게는요 집이 더 안전한 장소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호자인 여러분 본인이 우선 안전해야 한다는 건 역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선요 실내에 충분한 사료화물을 여기저기 놓아주셔야 합니다. 2, 3일 정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강아지 홀로 집에서 지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충분한 물을 떠놓으시고요 수도는요 끊길 수도 있으니까 수돗물 틀어놓는 것으로 대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목걸이를 해주시고요 분실에 대비하여 마이크로칩을 꼭 삽입해 놓으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은요 갤럭시 태그 같은 위치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한 디바이스도 목에 같이 걸어줍니다. 집 문 앞에는요 나중에 혹시 구조에 대비하여 반려동물이 아직 안에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 이런 문구가 적힌 스티커나 종이를요 프린트해서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요 강아지와 함께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여서요 함께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강아지 생존 가방을 준비해 봅니다. 강아지 생존 가방에 필요한 구비품은요 강아지가 평소 먹고 있던 약이 있다면요 갑상선이나 심장병으로 약을 먹고 있다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5일간 먹을 사료와 물이 필요하며 연락처가 적힌 예비 목걸이, 리드줄 그리고 다목적 덕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사실 덕테이프는요 일본에서 대피할 때 의외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변 패드와 작은 밥그릇과 물그릇이 필요하며 강아지의 사진과 광견병을 포함한 접종 기록 카드 역시 생존 가방에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피간에는요 강아지가 작다면은요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어깨에 멜 수 있는 캔넬 형태 혹은 배낭 형태 이동 가방에 넣어서 이동합니다. 이동 가방 안에는요 얇은 담요 한 장을 꼭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에게 이름과 연락처가 달린 목줄을 반드시 채우고요 하네스 역시 채워놓습니다. 이동장 밖에는요 이동장 안에 있는 강아지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한 정보 카드를 붙여두시고요 여기에는요 강아지의 이름, 종류, 암수, 중성화 여부,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 접종의 유무, 담당 수의사의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서 혹시 모를 이동이나 격리, 검역 등 정부의 통제와 안내 지침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분실에 대비하여 마이크로칩을 미리 삽입해 놓습니다.
또한 미리 대피할 것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소가 있다면 알아두시고요. 안 된다면은요, 인근의 친구나 친인척의 집을 미리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요, 강아지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부탁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곳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상황이 안 좋다면은요, 한동안 차 안에서 지내는 건 역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사실 많은 재난 상황에서요,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대피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차 안에서 지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홍수나 화재와 같은 도심형 재해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차 안이 의외로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간에는요, 이동장을 어깨에 매거나 혹은 배낭용 이동 가방을 사용하여서 반드시 양손의 자유를 확보하시고요.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라면은요, 물도 밥도 용변도 모두 케이지 안에서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의 절차나 통제에 잘 따르며 최대한 정부의 지침에 빠르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과 재해가 많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요, 화산의 분화나 지진 등의 큰 재난 뒤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곧바로 동물구조센터가 설치되고요, 미아가 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벌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수의사들이 동참을 하고요, 구조된 강아지와 고양이를 치료하고 다시 주인에게 인계를 해준다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큰 재해가 발생한다면은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강아지를 혹시라도 잃어버리더라도 피치 못해 같이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요, 나중에 다시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와 마이크로칩, 그리고 가능하다면은요, 갤럭시 태그와 같은 추진용 디바이스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요, 강아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호자인 여러분 본인이 우선 무사히 한다는 것이 꼭 기억하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오늘은요, 여러 재난 상황에서 강아지와 함께 대피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